안녕하십니까.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.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인데요. 네,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연 중에 그 기능하는 배우의 중추, 그 배우의 연기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무슨 말씀이었냐면, 어떤 배우가 연극 공연이라고 할 때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공연하는 그 공연 중에 관객이 친근감을 느끼고 관객이 자신의 연기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좀 재밌어하고 흥겨워할 수 있게 하려면 어, 연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줘야 할 텐데 그 신뢰의 근본이 되는 조건이 연기의 중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배우의 중추 혹은 연기의 목표. 그래서 춘향이는 이도령하고 함께 하고 싶다,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중추를 가지고 있고 변학도는 춘향이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, 춘향이랑 한번 자고 싶다 뭐 이런 중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뭐 외국 영화 케이프 피어 예를 들면서 주인공을 맡았던 로버트 드니로는 닉 놀테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하여튼 그 가정을 파괴하고 싶다, 복수하고 싶다 이런 중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그 중추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제 리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어떤 연이 닿아서 다시 블락킹을 하든 연극을 제가 만들 텐데 또 만들게 돼서 어디서 만들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쫙 훑어보면서 가야 되겠죠. 그 소위 공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요.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배우라고 한다면 극중이라 하더라도 무대 위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을 연기하는 걸 텐데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냐? 그 사람이 뭐 하나를 하고 싶을 뿐인가? 어떻게 춘향이는 뭔데 뭐 완전히 무슨 뭐 그 생마냐? 그냥 춘향이 아니라 변학도는 생마냐? 그냥 한 골을 다스리는 그 원인데 그 사또가 그저 어떻게 춘향이 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뭐 맞는 말이냐? 죄송합니다. 그런 어떤 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변학도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극중의 그 중추인 어떤 춘향이와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, 같이 자고 싶다라는 중추가 그 있는 것은 뭐냐면 변학도라는 사람이 상마여서가 아니고 춘향전이라는 그 소위 그 텍스트, 그 대본 속에서 변학도가 필요한 분량이 그겁니다. 변학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변학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 품성 중에서 그냥 이 춘향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뭐 권위적으로나 그 사회 질서로 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변학동은 일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계속 생마인 게 아니고 춘향전에 출연하는 동안만큼은 변학도라는 사람은 생마다. 생마가 아니라 이제 춘향이랑 하룻밤 자고 싶다. 이거인 거죠. 응?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저기 인생이 쫙 갈 때 무대 위에서 이걸 다 보여줄 수 있는 무대는 거의 없습니다.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같은 그 소설을 보면 이게 쫙 나오긴 하죠. 토지나 뭐 이런 거 보면. 근데 무대 위에다 토지를 재현했다가는 그걸 끝까지 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.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토지는 이제 혼자 앉아서 읽으면서 보는 소설의 어떤 재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빨려 들어가는. 근데 연극이 그렇게 하려면은요, 되게 어려워요. 연극을 뭐 최소한 10시간, 20시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앉아있을까? 엉덩이 아파서. 예, 그런 거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러므로 극중 그 성격은 삶의 한 단편적인 부분이 이 드라마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.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,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, 예컨대 저만 해도, 여기서 유튜브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연극이 어떤 얘기하고 있지만, 저도 아주 무지하게 치사한 경험도 많이 했고, 저 스스로가. 다른 사람한테 실망도 많이 줬고, 아주 가끔은 기쁨도 주기도 했고, 그리고 뭐
특히 가족한테는 아주 그 거의 뭐 얘기하기도 싫은 어떤 그 인간 이하의 그런 가장 노릇을 했을 뿐이고 그 연극하는 후배들한테도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불성실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나태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무대에 나올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저의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? 저는 연극을 좀 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치사하기도 하고 뭐 아주 어떻든 난폭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아주 착하기도 한데 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성격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중추죠. 여러 가지 중추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냥 제가 연극하고 싶은 거 하나만큼 분명해요. 연극을 하고 싶다. 물론 제가 좀 난폭하다고 싶어서 남을 주워 패고 싶다라든가 또는 뭐 좀 치사하다고 해서 사기치고 싶다 이런 중추도 없잖아 당시 사실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연극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. 연극을 제가 하고 싶어서. 그렇기 때문에 그 중추라는 것이 어떤 중추의 의미를 획득해내려면 그런 아주 분명한,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거 하나 분명한 그걸 좀 찾아내야 하는 거죠. 이런 중추를 말씀드렸고,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그 어떤 대본을 뭐 선택해서 저희가 한번 리딩을 해보든 아니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대본을 아주 약식으로 좀 아주 짧은 대본을 여러분들이 써가는 방식을 같이 논의하고 제가 설명드리든 이건 계속 되어질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이 중추라는 것이 있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?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연극이 간단하겠습니까? 이렇습니다. 오늘은 블랙 다이얼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암대사, 블랙 다이얼로그, 암대사. 이거 뭐냐면요, 제가 그 어떤 그 연기의 대사 속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치죠.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둘이 앉아서 그 사랑을 고백해요. 사랑을 고백하는데 에, 남자는 여자를 열이면 한 9쯤 사랑을 하고 여자는 남자를 열이면 한 5쯤 사랑을 한다고 치죠. 근데 여자는 남자를 5쯤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에게는 5이냐 4이냐쯤 되는 그만큼 또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하나 또 있다.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죠. 근데 이 여자하고 이 남자가 둘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근데 여자 이름이 근데 이름을 재는 건 좀 그렇지만 뭐, 영숙이 어쨌든 죄송합니다. 저도 9세대라 아는 이름 무슨 이쁜 이름도 많은데 그런 이름을 뭐 어떻게 하니까 좀 그런 어색하고 그래. 영숙이 사촌 누나 이름인데 영숙이라고 여자 이름을 짓고 남자는 철수 정치인 이름이니까 좀 빼고 강수라고 하죠. 강수는 정치인 중에 없으니까 제가 아는 한 강수와 영숙이가 만났는데 강수는 영숙이를 열이면 9을 사랑을 하고 90% 사랑을 하고 90% 데시벨로 사랑을 하고 영숙이는 강수를 한 50 정도 사랑한다. 근데 강수 말고 저기 다른 남자 하나가 한 40이나 50쯤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.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강수가 영숙이한테 영숙 씨, 자 이제 우리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 이제 결혼합시다. 라고 이제 청혼을 했어요. 반지 주면서 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. 손에 물 안 묻히고 뭐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줬습니다. 근데 영숙이는 지금 10 중에 5만 사랑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 아니에요?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 긴가민가 하는 놈이 또 하나 또 있어. 그래서 영숙이는 선뜻 그 반지를 받을 수가 없겠죠. 그러면 영숙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. 저는 오늘은 반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하나 저도 강수 씨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. 자, 영숙 씨 결혼합시다. 합니다. 강수 씨, 근데 오늘은 아니지만 저도 강수 씨 무척 사랑합니다. 라고 할 때, 그, 강수가 영숙이를 사랑한다, 결혼한다는 얘기는 90% 진심이에요. 그죠? 100 중에 10 중에 9을 사랑하니까.
근데 영숙이가 오늘은 이건 아닌데 오늘은 반지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랑합니다. 할 때 사랑합니다는 요거 50%잖아요. 50%. 열 중에 다섯. 그러면 강수랑 똑같은 입장에서 영숙이가 거짓말이 아니게 하려면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완벽한 진심이 아니라면 그 속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강수는 무조건 사랑해요. 근데 영숙이는 아, 이 반지는 받을 수 없지만 저는 강수를 사랑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속에는 말이 안 된 대사, 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대사가 있겠죠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반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. 근데 저는 강수 씨를 사랑합니다. 가로 열고 50%만. 그죠? 그게 50%만. 요게 암대사예요. 예를 들면 저는 강수를 사랑합니다. 아, 근데 아직은 좀 긴가민가 하네요. 전 강수를 사랑합니다. 근데 결혼까지는 모르겠어요. 뭐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뱉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반지는 받을 수 없는데 그냥 강수 씨를 저 사실 사랑합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근데 똑똑한 남자 같으면은 그걸 알아채고 아,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좀 덜하네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좀 머리가 좀 강철 같은 사람들은 어쩌냐면 아, 날 사랑한대. 그럼 반지를 다음 주에 줘야지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반지를 다음 주에 줘도 영숙이는 그걸 받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열 중에 다섯만 사랑하는 데다가 한 놈 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죠. 이럴 때 영숙이가 강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수없이 많은 밑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암대사들, 블랙 다이얼로그.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그 당연히 입 밖에 나와야 되는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블랙 다이얼로그가 많이 있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, 강수정 사랑합니다. 이걸 믿냐?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게 연기를 할 때는 시종이 여일하게 블랙 다이얼로그가 깔리게 되죠. 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예를 들어 저는 심청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텍스트가 없으니까 뭐 이런 사실 이 조선시대 그 소설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. 권선징악이고 매운 그 나쁜 놈이 나쁜 놈, 좋은 놈 좋은 놈이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희곡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 심청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우리들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죠. 사운드 오브 뮤직.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요. 이 줄리 앤더스 말고 이제 저기 본트랩 대령이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죠.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와서 그 여자가 본트랩 대령한테 뭐 무슨 미래를 막 얘기해요. 어떤 테라스 앞에서 뭐 이제 어떻게 할고 아이들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트랩 대령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. 그냥 뭐라고 대답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. 그 왜 그러냐면 그때 줄리 앤드류스라는 이 애들의 가정교사로 들어온 노래 잘하는 예쁜 여자애가 각인됐기 때문에 이 데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귀족 같은 그 여자가 뭐 상당히 좀 품이 있고 그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분이에요. 그런 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트랩 대령과 격에 맞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삽시다라는 얘기들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내용.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여자분은 본트랩 대령이 나에게 마음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런 거. 얘기로는 그래 그 좋죠. 그럼요라고 얘기해서 속으로 넌 네가 아닌 것 같아. 네가 아닌 것 같고 마리아라는 애가 있어. 그 주리에 드스고 마리아잖아요. 야, 너 장난 아니야. 난 너를 사랑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. 너를 사랑하기엔 얘가 너무 매력적이야.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의 장면이어서가 아니고 모든 어떤 그 대부분 희곡이랍시고 이제 만들어진 또는 어떤 모든 극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? 갈등 구조가 있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갈등 구조의 기본은 내 속과 다른 말을 자꾸 뱉어내는 것입니다. 갈등 구조가 생기려면 그래야죠. 예를 들어서 난 네가 싫어 이 새끼야. 나도 네가 싫어. 그럼 싸우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. 그 갈등 구조가 아니잖아요. 근데 싫지만 난
당신에 대해서 참 이런 면을 좋아합니다. 저쪽, 저도 받아들이겠어요. 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끌어가는 거거든요. 부부 사이에도 부부가 뭐 남자가 남편이 부인이 남편 외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둘이 너 외도했지? 안 그러잖아요. 어디 갔다 왔어? 근데 어디 갔다 왔어 묻고 싶은 게 아니잖아. 야 지금도 사람이야 네가 이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대사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암대사가 제대로 안 해서 기능하면 연기가 보통 풍성해지겠죠.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속마음은 저게 아니다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. 이런 거 하나 있고요.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연극은 한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살아간 온 인생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한 부분을 가지고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뭐 대하 드라마를 연극처럼 무대에 올릴 수 없는 거고,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올리려면 그 사람의 대하 드라마가 아니라 그 무대에 올려지는 텍스트, 그 대본의 내용과 맞는 어떤 그 인물의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춘향이도 젊었을 때밖에 안 나오는 거고, 뭐 이도로도 젊었을 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. 변학도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케이프표의 로버트 드니로도 변호사로 나온 닉 놀텐을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 과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더 안 나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케이프표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그 인물이 그렇게 집요하게 복수를 꿈꾸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정말 잘 연기해내고 잘 드러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? 이 인간은 저 어떤 인간인데 이렇게 집요하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? 이런 생각을 관객이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건 전사라고 하죠, 전사. 얘가 그게 드러나기 전에 이 극대본에 얘가 출연하는 그 나이 말고 그 전에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산 놈인가? 이런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 마부를 말씀드렸잖아요. 마부에서 김수건 선생님이 마부에 출연한 건 뭐냐면 나이가 20살 안팎이 된 아들 신영균 씨의 아버지로 등장해서 그 신영균 씨가 그 고등고시에 패스할 때까지만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대나 50대쯤 됐겠죠. 그 극중 인물 나이가. 근데 그러면 이 김수건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이전에 태어나서부터 40, 50대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양반이 그렇게까지 아들에 대해서 그냥 묵직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뭐랄까 좀 사내답잖아요. 뭐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근엄한가? 근엄한 건 아니고 이게 묵직하고 또 어떤 과묵한가?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남녀차별적인가? 그죠? 남녀차별적.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사람 취급을 하네요. 물론 속으로 아파합니다. 딸이 남편한테 쫓겨왔을 때, 야, 이 나라 가지,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, 가서,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, 사위한테 너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한 다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. 이 연기 참 멋있어요. 김성 선생님 연기 잘해요. 하여튼 그랬든 간에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겉으로라도 그렇게 여자한테 막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. 이거를 한번 구축해내면 연기하기가 한층 수월해지겠죠. 그죠? 이걸 전사라고 하는데, 예를 들면 김 선생님은 뭐 어디서 태어났고, 뭐 어떻게 됐고, 뭐 어디서 뭐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으며, 뭐 이렇게 쫙 구성을 좀 해요.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연기를 하는 것하고, 그냥 텍스트 딱 받고 이 연기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죠. 이 전사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창작하는 거예요, 창작. 배우가 자기 연기할 캐릭터를 딱 받아들이고, 이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겠네라고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. 물론 뭐 블랙 다이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대사를 하려면은 이런 식의 어떤 암대사가 있겠네. 무슨 대본에다 까맣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암대사들을. 자,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중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오늘 전사와 블랙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,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완벽하게 뭐 이게
뭐 대학 교수님들처럼 이 말씀하는 것들인 것처럼 이렇게 옳은 얘기는 아니고, 근데 단지 저는 이런 것들이 일단 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거 그 공연 준비하면서 연출할 때도 항상 심지어 블랙 다이얼로그를 좀 한번 써봅시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아니 그 배우 전사가 뭐길래 그렇게 연기가 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. 이걸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또 근거는 뭐냐면 10년 안팎으로 누님들하고 형님들하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 누님 형님들은 살아오신 삶이 아주 그냥 뭐 아주 뭐라 그러나 그 저기 그 멋있지 않습니까? 이게 막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아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? 삶이 뭐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기고 뭐 아니 뭐 저 암 고쳤다가 저기 암에 걸렸다가 그 완쾌된 분은 한둘이 아니고 뭐 아주 삶이 그냥 다 재밌어요. 한 분 한 분 삶이 흥미롭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사나 또 사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많은 그 소위 그 것들을 만났겠습니까? 그래서 막 입 밖에 바른 말이라고 하나요? 바른 말만 던지면서 사셨겠습니까? 그 어느 정도 그저 아파트도 한두 개 가지고 계시고 이제 사시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을 숨기고 뭐 거짓말도 좀 하고 선의에 그리고 뭐 어느 순간순간에는 뭐 상대방 비위도 좀 맞추다 보고 그 블랙 다이얼로그를 얼마나 많이 간직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그 누님 형님들하고는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가 돼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아래 분도 계시 연세가 낮은 분도 계시면 높은 분이 많으실 텐데 뭐 그런 겁니다.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말을 막 더듬고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잘 나오지 않아서 뭐 버벅대고 그랬지만 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